그렇군요. 전기, 후기 이렇게 리그가 끝나고 뭐 오비 입장에서 좀 아쉽겠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한국 시리즈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 시리즈 좀 알아봐야 되는데 한국 시리즈 알아보기 이전에 삼성과 오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원래 뭐 각자 전력 한 번씩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원래 그 코리안 그 한국 시리즈를 제외하고 정규 시즌에는 오비가 삼성에게 9승 7패로 앞서 있었어요. 조금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고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삼성과 오비는 조금 다른 성격의 팀이었습니다. 뭐 투수와 타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달랐거든요. 저는 이번 편을 준비를 하면서 나름 조사를 해봤을 때 창과 방패의 대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창과 방패, 오비가 창이고요. 참고로 네. 방패는 삼성입니다. 한번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투수 부분을 좀 보면요. 투수는 좀 원맨 팀이라고 봐도 조금 무리가 없을 정도의 그쵸, 그런 오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비는 일단 박철순 선수를 필두로 뭐 여러 선수들이 있었는데 박철순 선수가 24승 하면서 팀을 거의 뭐 요즘 말로 하드캐리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역사에 잡고 팀을 이끈 거죠. 네. 그리고 선우대영 선수 그리고 네네. 황태환 선수 네. 그리고 개영철 선수, 강철원 선수, 이렇게 박상률 선수까지 이렇게 쭉 있었는데 박철순 선수를 제외하고 10승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박상률 선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당시 80경기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삼성은 15승 투수가 3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네. 삼성을 좀 보면요. 이게 좀 창단 때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삼성 같은 경우는 돈이 많잖아요. 그쵸. 삼성이 네. 재계 1위, 뭐 요즘도 재계 1위 하는데 그때도 뭐 좀 비등비등한 그런 대기업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삼성은 야구에 좀 돈을 많이 쓴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구단에 있는 선수들을 가장 먼저 스카웃을 마치고 준비를 마쳤던 그런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업야구에서 정말 에이스 취급을 받고 잘한다 하는 선수들을 모두 모았는데 그 중에 조금 뭐 볼 선수라고 치면 삼성에 있는 투수들 이 세 명의 투수를 조금 꼽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선희 선수, 황교봉 선수, 권영호 선수인데 이선희 선수나 황교봉 선수는 국가대표 출신 투수예요. 네. 그리고 권영호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에 퍼펙트 게임까지 기록을 하는 그런 선수들이었고요. 15승 나란히 15승이에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80경기에서 45승을 3명이서 한 거예요. 2016년에 두산이 판타스틱 4로 맞아요. 15승을 4명을 했지만 네, 그때는 144경기고 네, 맞아요. 이때는 80경기인데 15승 3명이니까 절반 이상을 3명이서 했다는 네. 거고 그만큼 혹사가 심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무시무시한 그런 전력이었다. 투수 그렇죠. 부분에서는. 그래서 좀 보면은 삼성한테 투수 부분에서는 조금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타자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타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오비는 창이 되겠는데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윤동균 선수, 김우열 선수, 신경식 선수 이렇게 세 명이 조금 주목해볼 만한 타자기도 하고요. 특히 신경식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대단한 부분이 신인이잖아요. 네, 이때 당시 당시 21살 21살 신인인데 타율 4위, 3할 3푼 4리, 98안타로 안타 2위, 네. 2루타 21개로 2위, 네. 타점 54타점으로 3위. 수준급의 그런 타격을 보여줬고요. 거기 이제 수비까지 잘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외야수에는 윤동균 선수 또 말 안 하면 섭한데 모든 타격 부문에 이름을 했었고, 올렸어요. 네. 홈런과 타점을 빼고 다 이제 5위 안에 들었거든요. 3할 4푼 1위. 요즘도 3할 4푼 1위 치면 잘한다고 해요. 그렇죠. 97안타로 3위, 안타는 2루타 20개로 3위, 3루타가 5개입니다. 잘 치고 발도 빨랐다는 소리인 것 같고요. 54득점 3위, 4사구도 46개, 장타율이 5할. 33살에 다소 많은 나이였다고 해요. 그때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33살이면은 이제 좀 뭐랄까 전성기가 오는 그런 시기겠지만
이때 같은 경우는 20살이 넘으면 20대가 넘으면 은퇴 수순이었다고 해요. 실업 야구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선수가 오비 베어스에 들어와서 대활약을 해줬죠, 사실은. 윤동균 선수도 좀 볼만하고, 그렇다고 거포가 없느냐, 홈런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김우열 선수,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빼놓을 수 없죠. 네, 13홈런 치면서 홈런 4위 기록하면서 뭐 거포의 모습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이제 오비였습니다. 이게 뭐, 야, 그래도 뭐 한두 명 잘하는 거 가지고 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삼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타격 면에서는 그때는 밀렸습니다. 같이 보면요. 삼성은 일단 이만수 선수가 있습니다. 이만수 선수가 13홈런 치면서 홈런 순위는 5위였고 51타점으로 또 타점도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는 그렇게 뭐 눈에 띄는 선수는 없었어요. 장태수 선수가 3할 3푼 6리로 34도루 발이 빨랐다 정도. 그리고 네. 허규옥 선수도 27도루로 뭐 좋았다. 그 정도? 거기 이제 좀 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배대용 선수라고 네. 당시 국가대표 2루수로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그 DTD의 시초자 김재박 과학자님과 같이, 박사님이죠 거의. 네, 같이 키스턴 콤비를 이뤘던 그런 선수예요. 아. 그만큼 수비력 하나는 굉장히 뛰어났던 선수인데 네네. 당시 시즌에서 타격 성적은 2할 3푼으로 뛰어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일단 수비 하나만큼은 굉장히 뛰어났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수비가 중요하잖아요. 네. 한 번의 실책으로 경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수비를 제대로 하는 게 사실 좀 중요했고 뭐 배대영 선수도 그랬고 전반적으로는 발이 빨랐던 것 같아요. 김한근 선수 같은 경우는 2루타 13개, 하막수 선수 같은 경우는 2루타 14개. 어떻게 보면 네. 이 당시 삼성 라이온즈가 현재 일본 야구의 느낌이 좀 강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투수력이 조금 중시되고 네. 뭐 수비랑 기동력 이런 쪽에 조금 초점이 맞춰진 게 일본 야구랑 비슷한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몰볼 네. 느낌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삼성과 오비와 삼성, 한국 시리즈에서 만났던 두 팀은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전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봤고 한국 시리즈로 한번 넘어가 보죠. 한국 시리즈 처음에 누가 나왔죠? 1차전에 누가 나왔습니까? 우선 한국 시리즈 1차전 같은 경우는 오비는 강철원 선수가 등판을 했고요. 네. 삼성은 권영우 선수가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강철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부상 때문에 정기 리그를 출전하지 못했었고 네. 후기 리그에서야 합류했었는데 네. 후기 리그에서 8경기 출전하면서 5승 무패를 기록해요. 대단한데요. 5승 무패를 네. 하면서 방어율도 2.18. 굉장히 좀 좋은 상승세를 탔던 투수였고 또 사이담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이담이었기 흔치 때문에 않았던 사이드 네. 투수였기 때문에 타자들 공략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요즘도 힘든데 네, 이때도 진짜 당시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우선은 권영호 선수 같은 경우는 15승 했었던 네, 맞아요. 선수잖아요. 경기 시작 이렇게 선발 투수들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의 좀 압도적인 경기 리드를 다들 예상을 했어요. 맞아요. 당시 오비 선수들도 삼성을 상대하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었고 부담스러웠다고 했을 정도니까 네. 얼마나 삼성의 위험이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우선은 경기는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어요. 네, 1회부터 오비가 2점을 먼저 뽑아내면서 네. 삼성 마운드를 좀 흔들었고 6회 이제 삼성이 추격을 하게 되는데 한박수 선수가 투런 홈런을 치면서 추격의 불씨를 알렸고 네. 9회에 동점 2루타를 때려내면서 저력을 보여줬죠. 네, 삼성은. 오비에게 쉽게 경기를 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추격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날 삼성이 황규범 선수와 이선희 선수도 투입을 했어요. 1차전을 무조건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어쨌든 경기를 지고 있다가 네. 동점을 만들면서 연장까지 끌고 갔기 때문에 이 경기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결국에 경기는 3대3 무승부로 끝났고 삼성 입장에서는 에이스 투수 3명을 모두 소진을 했지만 네.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네. 그런 경기로 마무리가 되면서
굉장히 아쉬운 경기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했는데 방패로 대표되던 3명의 15승 투수를 모두 썼는데도 불구하고 오비가 12안타를 쳤어요. 네, 못 친 게 아니에요. 오비가 3점만 낼 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쵸. 근데 지금 3점밖에 못 냈던 거는 산발적인 안타였기 때문에 뭐 물론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만은 삼성의 입장에서는 조금 수가 좀 틀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뭐 안 꼬이기 시작하는 전형적인 패턴? 안 풀리기 시작하게. 네, 네. 그런 패턴이었는데 예. 근데 삼성은 4안타 치고 3점을 냈어요. 네,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했죠. 뭐 터져줄 선수가 터져줬던 것 같고 이제 뭐 오비 입장에서는 강철원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력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잖아요. 네, 사실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던 선수인데 그쵸. 이후에 선우대형 선수가 좀 나와서 던져주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삼성에 비하면 투수력의 소모가 좀 적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향후 좀 이 82년도 한국 시리즈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이 투수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해요. 무조건 잡아야겠다라는 좀 그런 조바심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아껴도 됐었던 그런 경기도 다 투입을 하면서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 게 이제 향후 페인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2차전부터 좀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2차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비 같은 경우는 계엄철 선수가 나왔고 네. 삼성에서는 에이스였죠. 이선희 선수가 나왔습니다. 1차전 구원 등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선발로 또 등판을 해네요. 또 워낙 뭐 잘 던졌기 때문에 뭐 나왔을 것 같은데 오비가 진짜로 어떤 선수가 나도 제가 보기엔 박철순 선수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그 뭐라고 하죠? 기대에서는 밀려요. 네, 왜냐면 네. 선발로 나온 선수를 다 15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선수가 나와도 다 그냥 기에서 좀 밀릴 거예요. 특히나 2차전 같은 경우는 계엄철 선수가 4승 4패예요. 네. 반면에 이선희 선수 같은 경우는 15승 7패입니다. 누가 봐도 이선희 선수가 유리하고 삼성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쵸. 여기서는 삼성이 좀 정신을 차리고 잡아요. 쉽게 갈렸는데요. EMR 삼성은 말루 찬스에서 김한근 선수 2타점 적시타로 타순이 한 바퀴를 돕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다는 거는 진짜 엄청 두들겨 맞았다는 그쵸. 얘기잖아요. 그래서 6점을 뽑으면서 이제 승기를 잡았고요. 이선희 선수는 이제 여기서 좀 아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낙수 선수가 그 다음에 등판을 하면서 오비가 5안타밖에 못 치고 결국에 9대 0으로 이제 2차전을 마무리합니다. 이날 경기에서 오비가 병사타를 3개를 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중에 2개가 구천소 선수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보통 안 풀리는 경기를 보면 병사타가 맞아요. 3개 이상 나오면 무조건 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런 속설이 있는데 기준이 3개. 네, 알겠습니다. 병사타가 3개 나오면 무조건 진다. 네. 네,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네. 이날 오비가 정말 꼬일 대로 꼬였던 것 같습니다. 좀 볼만한 게 1회말 류지원 선수의 더블 플레이가 인정이 안 됐다고 해요. 더블 플레이를 했는데 인정이 안 돼서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수가 민감한 투수에게는 정말로 이런 게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렇죠. 다음 타자가 뭐 강타자였는데 인정이 안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더블 플레이로 이닝을 끝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더블 플레이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루상에는 주자가 쌓여 있었고 네. 이번에 끝낼 수 있었던 거였는데 못 끝냈다. 또다시 위기다 라는 그런 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흔들렸던 것 같고요. 뭐 좀 오비 입장에서는 아쉬웠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또 한시름 돌릴 수 있었던 그런 2차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이 먼저 승기를 안고 네. 시리즈가 흘러가게 됐고 3차전을 보죠. 3차전은 어땠습니까?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오비는 선우대영 선수를 출전시켰고요. 네. 삼성 같은 경우는 1차전에 출전했던 권영호 선수가 다시 한번 출전을 하게 돼요. 근데 82년도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에 1차전은 대전구장에서 진행이 됐고 네. 2차전은 대구구장에서 진행이 됐어요. 3차전은 남은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대문구장에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때 좀 그랬어요, 사실은. 2000년대까지도 한국 시리즈 막 그쵸. 7차전은 네. 잠시 가서 해라.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됐었기 때문에 사실 원래 그 각 팀들이 하는 구장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또 아무래도 그 뭐랄까 그 흥행 네.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우선 선우대영 선수와 권영호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고 네. 우선은
경기 뭐 이렇게만 봐도 네. 권혁우 선수 삼성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82년도의 한국 시리즈에서 한 번도 삼성이 이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나오는 투수가 다 15승 투수라서 어쩔 수 네. 없습니다. 네, 이날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네. 이색적인 선수 기용이 이루어져요. 중심 타자를 치고 있던 윤동균 선수가 1번 타자로 전진 배치되면서 승부수를 약간 띄운 거죠, 사실은. 네, 좀 이색적인 라인업이 나오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승리의 원점, 그러니까 승리의 좀 발판이 되는 그런 기용이 돼요. 향후에도 또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도 이러한 기용이 현지에 따지면 강한 1번 타자. 내가 이런 기용이. 아, 그쵸. 이날 경기에서 3회에 윤동규 선수가 네. 2루타를 치면서 출루를 하게 되는데 이어서 이제 김우현 선수가 적시타로 윤동규 선수가 홈을 밟으면서 선취점을 뽑아내요. 네네. 네, 그러면서 오비가 먼저 선취점을 뽑아내면서 리드를 가져가는데 삼성 또한 다 이어지는 4회에 네. 하마수 선수가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바로 동점을 만들거든요. 아. 네, 되게 바로 뭐 점수를 주지만 바로 점수를 내면서 되게 팽팽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네네. 바로 원점이 되는 4회가 끝나고 5회에 오비가 다시 한번 역전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5회에 타격 슬럼프였던 유지현 선수가 중견수 앞에 안타를 때려내고 네. 윤정규 선수가 2루타를 또 때려내면서 무사 2-3루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서 날아다녔네요, 윤동균 선수는 이때. 네네. 3번 김우현 선수가 땅볼을 치게 되는데 이때 유격수였던 오대석 선수가 네. 실책을 하게 되면서 윤동규 선수가 홈을 밟고 네. 역전을 하게 되는 발판이 되거든요. 실책이도 여기서 발목을 잡네요. 삼성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82년 한국 시리즈에서 뜨거웠던 남자 김유동 선수가 적시타를 또 때려내면서 3대1로 역전을 하게 됩니다. 아하. 예, 그러면서 7회에 6회에 삼성이 1-3루라는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오비가 불사조 박철순 선수를 등판을 시켜요. 이때 원래 등판을 못했기 때문에 1차전에 이제 맞아요. 다른 이제 강철원 선수가 올라왔던 건데 어떻게 보면 올라왔네요. 오비 입장에서는 급하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 막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박철순 선수를 등판을 시켰던 거고 강수를 띄운 거죠. 사실 승부수를 띄웠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네, 결국 박철순 선수가 잘 잡아내면서 위기를 막아내고 위기 뒤에는 항상 찬스가 오잖아요. 6회와 7회에 윤동규 선수랑 구천수 선수가 적시타를 날리면서 5대1로 달아납니다. 이번엔 병사를 안 쳐. 이렇게 5대1로 점수차를 벌리고 8회에 박철수 선수가 이만수 선수에게 3루타를 허용하고 뭐 정현박 선수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하면서 실점을 하게 되지만 뭐 동점이나 역전 없이 5대3으로 승리를 마무리하게 되면서 1승 1무 1패로 시리즈 전적을 원점으로 만들고 균형이 맞춰졌죠. 4차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뭐 삼성이 제가 지금 삼성 감독이던 간에 아니면 삼성 쪽이었으면 슬슬 꼬여간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15승 투수가 몇 번이 나왔는데 못 이겨요. 이상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임밸류가 다는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82년도에 보여줬던 모습이라면 삼성이 지금 잡고 올라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꼬여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4차전이 펼쳐집니다. 4차전은 1차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강철원 선수가 나오고요. 또 나왔습니다. 삼성에는 이선희 선수가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데 뭐 강철원 선수가 1차전에서 예상 밖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뭐 이제 어느 정도 공략이 됐는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3회 말에 장태수 선수의 2점 홈런 그리고 4회에 또다시 2점을 뽑으면서 4점을 먼저 뽑았고요. 삼성이 4회 초에 또 오비도 지지 않고 김우열 선수의 솔로 홈런 5회 초에 정종윤 선수의 솔로 홈런으로 결국 4대2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추격을 한 거고 이때 삼성이 승부수를 띄워요. 박철순 선수를 3차전에 띄웠던 것처럼 다른 15승 투수인 황교봉 선수를 띄웁니다. 하지만 오비와 삼성의 차이는 뭐냐면 승부수가 성공을 하냐 못하느냐였는데
못해요. 삼성이 승부수를 띄웠는데 7회 초에 사건이 터집니다. 악몽 같은 7회였는데요. 오비의 선두타자 6번 구천서 선수가 이제 타석에 들어섭니다. 네. 6번이면 하위잖아요. 하위 타순이잖아요. 그렇죠. 중심에서 하위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5번까지가 이제 클리너 트리오 3, 4, 5, 네네. 그다음 6번부터가 조금씩 공격에서 비중이 낮은 선수들이 맡게 되는 건데 편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위 타순은 그냥 넘어가는 타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천서 선수가 좌중간 2루타 치고 네. 그 다음에 이근식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내야 플라이를 쳤지만 다음 이용범 선수 이제 8번 타자죠. 8번 타자가 볼넷을 골랐고 9번 타자였던 유지원 선수가 빅맞은 2루 땅볼로 주자들을 1루씩 하나씩 더 이제 진루를 시키면서 2사 2, 3루의 찬스가 오게 됩니다. 득점권인데 또 삼성 입장에서는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으면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삼성은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하면 기회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3번, 4번에서 치다가 1번으로 이제 타순 변경을 한 윤동균 선수의 타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신의 한 수 좀 승부수였다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윤동균 선수 같은 경우는 강한 1번이잖아요. 근데 네. 대부분 강한 선수들을 3, 4, 5번에 배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위 타순에서 돌아오는 1번 타자 같은 경우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발이 빠른 선수, 안타를 잘 치는 선수였지 뭔가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윤동균 선수가 1번으로 오면서 하위 타순에서 기회가 생기면 상위 타순 1번, 2번을 좀 뭐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1번부터 바로 승부를 봐야 되는 1번부터 거포가 온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잘 치는 선수가 왔기 때문에 고의사고로 걸러서 만루가 돼요. 2사 만루가 됩니다. 여기서 김광수 선수 대신에 정혁진 선수가 들어오면서 2구째를 잡아당겨서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날렸고 그래서 동점이 됩니다. 4대4 동점이 되고 또 2사 2-3루예요. 여전히 찬스인데 여기서 김우열 선수가 내야 뜬 공을 이제 딱 치면서 4대4로 끝나겠구나. 삼성 입장에서는 그래 동점이니까 또 이제 이어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황교봉 선수와 이만수 선수의 동선이 겹치고 콜스타와 사인도 맞지가 않으면서 내야 뜬 공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요. 그러면서 3루에 있었던 윤동균 선수가 드로 홈인하면서 5대4로 이제 승리는 삼성의 손에서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5번 김유동 선수까지 2타점 적시타 치면서 2사 후에 5점을 뽑으면서 세게를 때리면 비기닝을 만듭니다. 그래서 7대4가 돼요. 근데 삼성도 또 저력이 있는 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7회 말에 무사 1, 2루 상황에서 이제 박철순 선수가 또 등판을 합니다. 몸이 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2점을 뽑으면서 7대6까지 추격을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박철순 선수가 잘 마무리를 하면서 7대6으로 오비 베어스가 이제 4차전 같은 경우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승 1무 1패가 되게 되네요. 네. 이제 좀 뒤바뀐 거죠. 좀 뭐라 그럴까?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걸 못 이긴다고? 이러면 당황을 하게 되면 힘이 빠지죠. 그렇죠. 특히나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역전을 당한 거기 때문에 실책 또 그리고 오비의 파격적인 1번 타자 이런 것들이 좀 실효를 거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타작전도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맞아요. 딱딱 맞아 떨어졌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사실 잘했던 거죠. 그래서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5차전을 맞이하게 되는데 네. 오비는 선우대영 선수가 등판하게 되고 삼성은 권영호 선수가 등판하게 돼요. 아이고, 네. 우선은 권영호 선수가 경기 초반부터 좀 난조를 보입니다. 네네. 1회부터 오비에게 3점을 허용하게 되는데 일단 김유동 선수에게 2점 홈런을 포함해서 3점을 허용하게 되고 네. 3회에는 김우열 선수에게 또 솔로 홈런을 맞아요. 그러면서 스코어가 4대0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삼성도 좀 쉽게 지려고 하지 않고 추격의 의지를 보였어요. 5회 잘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추격 잘해요. 5회 오대서 선수가 투런 홈런을 치고 7회에는 박찬 선수가 투런 홈런 또 치면서 4대4 동점을 만들거든요. 홈런 2방으로 동점을 만들어 버렸네요. 굉장히 좀 강력하게 좀 찬스를 잘 살린 케이스고요. 네네. 그러면서
오비 같은 경우에는 7회에 황태환 네. 선수를 투입을 하게 되는데 아, 이 과정에서 삼성이 2, 3할루까지 몰고 가요. 그래서 굉장히 똑같군요. 좋은 찬스를 잡는데 네. 이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득점을 올리지 못하거든요. 아하. 예, 7회 2점을 올리고 더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네. 예, 이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음. 이게 삼성의 5차전 패인이 되지 않나 싶은 그쵸? 포인트입니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어지는 8회와 9회에서 삼성은 연달아서 득점을 또 올리지 못하고 오비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네, 9회 말에 오비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9회에 삼성 투수가 또 이선희 선수예요. 아이고. 네. 네. 이용곤 선수에게 중견수가 안타를 허용하게 되는데 네. 안타만 허용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네. 당시 중견수였던 정광 선수가 이 타구를 못 잡으면서 이용곤 선수가 1루가 아닌 2루까지 진루를 하게 됩니다. 또 실책이네요, 네. 사실은. 실책. 이게 안 되는 경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서 김경문 선수가 네. 희생번트로 오. 네, 이용곤 선수를 3루까지 삼루까지 보내고 네. 1사 3루에 찬스를 잡게 되는데 당시 다음 타자였던 유지헌 선수가 타석에 들어갔는데 유지헌 선수는 사실 타격감이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수비에 좀 비중이 있는 선수인데 이 유지헌 선수가 끝내기 안타를 치면서 오비가 또 승리를 가져오게 됐고 아하. 시리즈는 3승 1무 1패 네.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한 1승만을 남겨두게 되는 시리즈를 5차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비가 뭐 완전히 뒤집었네요.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또 한 가지 좀 살펴볼 점이 박철순 선수가 안 나왔어요 이때. 선우대영 선수하고 황태환 선수 이 두 투수로 한 경기를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칠 수 있는 6차전 같은 경우에 박철순 선수가 등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선수들도 등판을 할 수 있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좀 오비에게는 굉장히 현명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갔던 그런 5차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삼성은 네. 선발로 권영호 선수를 투입하고 네. 구원으로 이선희 선수를 투입했지만 또 졌어요. 아, 굉장히 타격이 큰 경기였고 알겠습니다. 6차전을 좀 보겠습니다. 운명이 6차전인데요. 삼성은 한 번 지면 끝나고 두산은 좀 여유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산이 아니라 오비죠. 오비는 선발이 박철순 선수가 나왔습니다. 몸이 제정신이 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철순 선수가 나왔고 그렇다고 뭐 이선희 선수가 뭐 그랬냐? 그것도 아니고 이선희 선수도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네. 심지어 5차전에서 지금 구원으로 나왔잖아요. 구원으로 네. 나와서 던졌는데 또 나온 거예요. 지금 하루 쉬고 붙었는데 박철순 선수에 대해서 좀 뭐 여기 얘기를 좀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철순 선수의 별명이 불사조잖아요. 네, 그렇죠. 불사조가 이제 다시 부활을 한다 약간 이런 의미였는데 네. 그 부활도 그 부활이지만 오비 베어스 그리고 두산 베어스까지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 에이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바로 82년도의 모습 때문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철순 선수가 이때 3차전, 4차전 연속으로 등판을 했었거든요. 이때 등판을 하고 나서 그때 감독이었던 김영덕 감독이 6차전에 끝을 낼지 아니면 여유가 있으니까 7차전에 박철순 선수를 올리면서 끝을 낼지 고민을 엄청나게 했다고 해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이제 뭐 전해져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김영덕 감독이 박철순 선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6차전인데 오늘 나갈래? 하루 더 쉴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박철순 선수가 망설임 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운드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던지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기회인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한 의지를 내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말렸는데도 나가겠다고 하니까 네. 또 뭐 어떤 분들은 감독이 말렸어야지 그거를 내보냈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박철순 선수가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 이미 뭐 진통제 맞고 경기를 뛰는 그런 그쵸,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3, 4차전 때도 진통제 맞고 뛰고 네. 지금 마지막 6차전 때도 이제 진통제를 맞고 뛰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박철순 선수 많이 던졌던 박철순 선수 그리고 5차전에서도 나왔던 이선희 선수도 결국에 지친 상태로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양팀 간발이 컨디션 난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던졌기 네. 때문에 삼성과 오비의 타자들은 신나게 점수를 냈습니다. 1회 말 이만수가 중견수 키를 넘기는 2타점 2루타로 선취점을 뽑고 오비도 또
김유동의 솔로 홈런 그리고 김우열 선수의 중전 적시타로 동점을 만듭니다. 2대2 따라 붙죠. 다시 또 3회 이만수 선수의 좌전 적시타로 3대2로 재역전했지만 역시 오비는 5회 초 2사 이후에 김유동 선수의 1타점 중전 적시타로 다시 동점을 만듭니다. 역시 저력 있는 두 팀 2대 한국 시리즈 맞죠? 예. 그러다가 김유동과 이만수의 대결이었네요. 그쵸. 예. 그리고 8회 말까지 더 이상 점수가 나지 않으면서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게 됩니다. 잘 던지고 잘 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9회 초가 왔습니다. 9회 초에 대부분 다 오비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제 기억 속에 5차전도 그렇고 다른 경기들도 9회 초에 항상 오비가 이겼는데 한번 보죠. 8번 타자 김경문 선수가 3루와 기스펀트 안타로 출루를 했습니다. 기스펀트 안타는 쉽지 않을 건데 발빠른 포수 신진 그래서 오비는 9번 타자인 유지원 선수가 신행펀트 시도했지만 3루수 파울플라이로 잡히면서 1사 1루가 됩니다. 조금 안 풀릴 뻔했어요. 하지만 승부수를 띄웠던 신의 한 수였던 윤동균 선수의 중전 안타 그리고 김광수 선수의 몸에 맞는 공으로 만루가 됩니다. 1사 만루가 되는데 이때 이선희 선수는 역시 아주 좋은 모습으로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그런 이름값에 맞춰서 3번 타자였던 김우열 선수를 유격수 플라이로 잡으면서 이제 넘어가나 싶었는데 4번 타자 신경식 타자를 상대로 볼넷을 주면서 밀어내기 볼넷이 됩니다. 그래서 4대3으로 경기가 역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됐는데 삼성에 이미 졌던 이미 만신창이었던 삼성에 비수를 꽂는 그런 홈런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만루였잖아요. 밀어내기로 이제 해서 신경희 선수에게 밀어내기로 만루 이제 상황에서 역전이 됐는데 5번 타자였던 김유동 선수가